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도 이제 보면은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2.75%나 3%까지 연말에는 갈 것이다 금리가 네네네네. 이런 시장의 어떻게 보면 분석 예측 뭐 이거는 뭐 타당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인정한 셈이죠. 맞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네. 기본적인 그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 총재가 갖고 있으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음에도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금리를 올릴 것이냐, 네.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워딩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스텝.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총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게 3번 남았어요. 네. 한국은행의 이제 중앙은행 그 금통위가 올해까지 3번 남았는데 앞으로 3번의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그 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 네. 내외 뭐 그 정도면은 세 번이니까 세 번이죠. 0.75%포인트가 오르는 거네요. 0.75. 그러면 2.25에서 0.75 합하면 3%. 3%죠. 네. 그래서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단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지금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의 어떤 그런 분위기 예. 이 과정에서 좀 더 악화되거나 아하. 그런 것이 없는 한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울트라 스텝, 전보 그렇죠. 스텝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물가가 잘 안 잡힌다면은 그렇죠. 우리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0.5%.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의 어떤 그 스텝 미 연준이 어떻게 또 더 갈 네. 것인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9.1%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것이 예.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1.0% 포인트를 올린 것이 이번 달 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에서 0.75% 포인트가 아니라 1% 포인트를 올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올린다. 네. 라는 그런 게 이어지면 그럼 한국은행의 지금 이 총재도 어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어차피 올해 말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네. 3%까지 우리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스텝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들 시장은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이 돼서 어제도 그 한국은행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하. 그런데 오늘 네. 아침에 이제 그 한국은행 그 발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미국의 어떤 연준이 이런 움직임에 네.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의 생각은 이 정도만 가더라도 뭐 예측을 할 수 있게 3%대로 이제 가는 맞아요. 상황인데 이게 한국은행 그 새 계획대로 될지는 미국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 어제 3%까지 간다고 그 중앙 총재가 얘기해 준 것은 네. 올해 말까지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특별한 어떤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3%는 갈 거니까 경제 주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네.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까지 간다 올해 말. 지금 2.25지만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라.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른바 영끌족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빚내서 집을 샀어요. 왜냐하면은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그때 얘기 막 그랬죠. 많이 샀죠. 네. 집값이 많이 오르고 뭐 서울 외곽부터 해가지고 뭐 강남에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경기도 지역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제 경고를 했단 말이죠. 이게 지난번 하늘에서. 저희가 방송할 네. 때도 예전에 이제 언젠가요? 찐경제 지난번 FOMC FRB 그 FOMC 발표회 그때 파월 의장이 네네. 기자회견 때 미국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경기 그 금리 네. 인상기에서의 금리 인상기에서의 어떤 미국의 자산 시장의 어떤 그런 조정 가능성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질응답 과정에서 네. 파월 의장이 굳이 지금 같은 이런 금리 인상 자산 시장의 어떤 조정기에서 빚까지 내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투자할 지금은 그럴 때는 때가 아니다.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그때는 지난달인가 때 경제 운영 방향 발표하면서 그 영끌족 포함해가지고 젊은 측 또는 그 향후에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면서 네. LTV를 갖다가 70에서 80%로 상향을 시켜줬고요.
소득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어, 그 금액을 다 해준다고 했어요. 첫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네네네. 해준다 이거였죠. 다 해준다는 거였고 빚내서 집 사라 이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였거든요. 결국은 그걸 또 정부도 크게 뭐 네.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당연히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될 수 충분히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살 사람은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지금 조정 국면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사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놓고 야 우리가 저기 대출 좀 한도 더 풀어줄게. 높여주고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지금 DSR에 그 소득 대비 뭐 이렇게 부채 이런 거 다 체크하지 않고 네. 지역 상관없이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아하. 살려면 사 이렇게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 FRB 의장은 안 그래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었던 반대 얘기를 것이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네. 어제 하는 총재 이제 기자 저희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네. 미국의 음. FRB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한국도 상황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네. 2030의 영끌족들 지금 이미 영끌해서 집을 샀거나 또 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있거나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창 총재가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워딩이 뭐였냐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했던 얘기. 그러니까 지금 2030은 지금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지금 한국의 지금 현재 이 같은 인플레이션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일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1970년대 80년대가 마지막이었으니까 그 당시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2030 세대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고 또 지금 현재 최근에 재작년부터 작년에 뭐 이렇게 빌렸던 네. 3%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빌려서 샀다는 것이 저금리 시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달라졌다, 지금 상황이 전혀 그런 예. 상황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앞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데 대놓고는 빚내서 집 사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 지금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 네. 금리 인상기에 또 이런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자, 사실상의 지금 빚내서 집 살 때는 아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오히려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솔직하고 네.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총재 임명 과정에서 뭐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뭐 여러 가지 뭐 갈등 아닌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네. 제가 보는 그런 갈등은 그 하는 총재 인사에 대한 갈등은 없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지막에 추천했었던 것이고 네. 또 윤석열 정부도 뭐 그걸 오케이 했기 때문에 또 이창용 또 총재가 IMF에서도 뭐 이런 그 거시경제 전문가였고 서울대에서 교수했었고 나름대로 뭐 중립적인 어떤 경제학자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지금 경제팀 윤석열 정부 안에서의 물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뭐 꼭 경제팀이라고 묻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나마 지금 하는 총재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인식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대처 방안은 네.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인식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그 얘기까지 어제 이창용 총재 회견에서 볼 수가 있었다.